네, 자 이슈 플로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흐름 좋고요. 회복을 하는 또 코스닥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에서는 세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정해봤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다 들어보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산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이거 관련해서 우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가 어떻게 내리십니까? 네, 뭐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그리고 손여로 팀장께서는요? 네, 기대는 가능하지만 흥분은 자제해야 된다.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약간 제가 흥분을 한 걸 보시고 바꾸신 건지. 예.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입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 거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간 이제 기준금리가 0.25에서 0.50 정도였는데요. 여태까지 뭐 3연속 동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뭐 동결할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점도표라고 하죠. 연준 의원들이 내년 최종금리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점으로 표시한 건데요. 그게 이제 4.5에서 4.75, 즉 그 중간값이 4.6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요? 9월에는 이게 5.1, 5.25였거든요. 근데 이게 0.5% 예, 그 정도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네. 내년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4.6이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한 0.5에서 0.75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하락을 시키면 그러면 한 3번 정도, 예, 내년에 한 3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군요. 시장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근데 시장은 또 이제 어떤 여러 매체를 보니까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기대감. 그래서 최종 금리가 한 3%대 후반 내지는 4% 초반대까지 뭐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해줘서 뭐 오히려 저는 적절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시장에 기대를 줘버리면 네. 뭐 증시도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오히려 그냥 과열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최종 금리는 또 다음 또 FOMC에서 점도표로 또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절한 수준으로 네, 시장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럼 시장이 어쨌든 간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더 가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여로 팀장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전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뭐 굵은 산 2개를 동시에 잘 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CPI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이 발표 전에 투자분들의 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솔직히 저는 제가 말한 걸 틀렸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FOMC 때 약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께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내용이었다. 이제 뭐 기준금리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 내년에 인하하겠다. 하지만 나의 발언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많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차라리 시장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한없이 긍정적으로 하면은 지금 뉴스 나왔고 양봉 나왔고 내가 지금 저걸 사지 못해서 지금 다들 막 가슴을 때리고 계실 텐데 제주 반도체 지금 어떻게 됐죠? 음봉 나왔죠?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마법사라서 이걸 맞춘 게 아니라 분명히 과열된 종목은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차익 실현이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발언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눌리느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게 나왔으니까 다음 모멘텀을 찾아 떠나자 하고 단기 차익을 하느냐, 차라리 개인자분들 입장에서는 전자로 세게 두들겨 맞으면 괜히 원망만 생기죠. 맞아요. 내가 주식도 왜 했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한 사람이지? 이랬는데 차라리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하면은 이걸 들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이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 아직 업황 불황이 없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리지. 약간 자연스러운 순환 같은 거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세게 딱 때려버리면 그 전문가분들 다 얼어버립니다. 찍어 눌러버리면.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이런 긴장되는 말을 안 하고 시장에서는 정말 완전 그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금리나 5번, 뭐 금리나 2.5%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 계셨는데 다행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3번 정도 0.75 정도 나눠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행히 시장에 충격이 없었다. 그래서 뉴욕 시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도 좋아 보이시죠? 근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음봉입니다. 시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외인과 기관 양시장 순매수고 코스피 200도 외인 순매수기 때문에 좋아 보이시죠? 근데 지수는 음봉입니다. 좋은 뉴스 나왔고 기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흥분은 자제하고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을 눌림목에 살 준비하면 되겠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약간 좀 파월 회장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승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다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될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들을 붙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보고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여태까지 저희가 내년 말까지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것이 상당히 좀 시장의 부담감이었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유지한다 5%대를 유지한다 이래서 좀 상방이 좀 제한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동성을 좀 이렇게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니까 예, 긴축을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뭐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호재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단기적으로는 뭔가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기대감보다는 조금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좀 음봉으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는 있으나 좀 생각보다는 좀 약한 그런 어떤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FOMC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주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이제 뭐 투자하고 이런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을 제가 보니까 네. 높은 종목들, 예, 되게 여태까지 주가가 좀 높게 형성된 것들은 오히려 오늘 뭐 CXL 반도체 새로운 어떤 테마죠. 그런 것들도 오늘 강하게 쳤다가 살짝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강했던 것들은 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성장주 섹터, 뭐 반도체 맞죠?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뭐 로봇 여러 가지 등이 있을 텐데 네. 오히려 좀 내려온 종목들, 예, 아니면은 좀 내려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 뭐 내년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일정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시장에 약간 체질이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성장주에 대한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매력을 좀 얘기해 주셨고, 잠시 후에 이슈를 다뤄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손현호 팀장께서는 이제 보고 계시는 모멘텀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향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투자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예. 반도체는 보통 제가 종목 차별화, 종목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잘 안 하거든요. 네. 사실 뭘 사도 되고 언제 사도 되고 대신 욕심의 비중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고 모아만 가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나 2차 전지인데 반도체는 조금 그 단기 과열된 종목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못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사실 실적이 100%, 200% 증가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 실적 100%, 200%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실적이 100%는 상승을 해야지 좋은 종목 아니겠어? 이런 생각하시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눈이 사실. 높아진 거죠. 눈이 네. 높아진 거죠. 네. 이제 15에서 20%도 굉장히 잘한 건데 주가는 그 이상으로 올랐죠. 뭐 제주반도체가 실적으로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 연간 실적이 15에서 20%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거의 뭐 200%, 300% 올랐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그제 제주반도체 사실 뭐야 제주반도체 좋다던 이게 뭐야? 차
차트만 봐도 보입니다. 성장주도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성장주이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CXL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CXL도 쪼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IP를 만들고 거기다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좋지만 이 종목들은 이미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로 눈을 돌려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GPU, MPU, 뭐 차량용 반도체 이 종목들은 오를 대로 올랐고 얘네만 있다고 컴퓨터 서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반주, 뭐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외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해당 종목들 투자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뭐 의료 AA,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건설 이런 종목들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반도체랑 조선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달러화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부담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걸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반도체랑 조선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해서. 근데 그렇죠. 이 원화가 강세되면은 수출이 부담되고 수입이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랑 조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영향이 안 보이니까 전 요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갈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 좀 체크를 해봤고 섹터들도 하나둘 힌트를 좀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제 깊이 있게 가볼 텐데요. 바로 이 CXL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 내십니까? HBM 다음은 CXL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오늘 좀 내리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어쨌든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손유로 팀장께서는요? 네, 제 한 줄 평은 순환매 대비라고 정해봤습니다. 순환매 대비. 자, 약간 좀 관점이 다릅니다. 자, 김준환 전문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CXL이니까 HBM 이제 고대역 메모리 이어서 이제 차세대 이제 D램 메모리 기술로 어제부터인가요? 갑자기 이제 주목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HBM처럼 HBM은 이렇게 칩을 많이 쌓아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건데 CXL은 이렇게 이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인데요. 네. 그래서 어제 뭐 상당한 강세였습니다. 뭐 네오셈 같은 것들, 뭐 킨스전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대장으로 봤던 네오셈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를 봤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종목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협업 생태계, 그러니까 세이프 IP 핵심 파트너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혜주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양수 겸장이었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였는데 이게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CXL도 HBM에 이은 또 다른 어떤 차세대 반도체 그렇게 되면은 HBM 정도로 조금 더 시세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순환매라고 하나요? 좀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도 온디바이스 AI 가더니 이제 그다음에 CXL로 넘어와서 좀 더 가나. 근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기대감이 좀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것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했었는데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바뀌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하든가 아니면 조정대 보고 차라리 그냥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그런 어떤 매수.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쪽도 계속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도. 그쵸, 그래서 뭐 전공종 섹터 이런 부분 아직 안 오른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면 어떨까? 뭐 저희가 CXL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도 이렇게 온디바이스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가버리고 하니까 흐름을 저희가 너무 따라가기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하락을 아니고 뭔가 좀 주가가 버티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그런 전공종 섹터 정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섹터 중에서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일정들도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좀 제 일정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일정을 보면은 좀 쉽게 좀 이렇게 매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측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이 뭐 빵빵한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 차라리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1월 초에 있는 CES 2024, 즉 세계 최대 가전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여러 가지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1월에는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다시 또 나오고 있고, 네. 12월 말에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CES가 저도 기술주에 있어서는 뭐 상당한 축제이고 되게 중요한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네. 보핏의 공개도 뭐 내년에 CES에서 뭐 공개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일정이 있는 그런 종목, 그럼 섹터군은 뭐 지속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선은 HBM에 이어서 CXL 관련된 전공정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일반 일정을 좀 기반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면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편하다라는 그런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CXL 그리고 이 반도체 쪽과 관련돼서 손윤호 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초심입니까? 이제 저도 순환매라고 했지 대장을 사지 말자는 게 아니고 대장은 네네.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 잘하신 분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이제 정말 좋은 종목인데 매수 타점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마이너스 10% 먹고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 알기 때문에 변동성 강한 종목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잠시 간과하고 있는 게 HBM3니 뭐 CXL이니 이런 게 있어도 이 반도체 공정으로 옛날에 쪼개서 접근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전공정, 그다음에 소재, 부품, 뭐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이 HBM3라는 제품이 나왔고 뭐 CXL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뭐 시스템 반도체라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업을 가장 하는 종목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테마를 만든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결국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대장급 종목으로 뉴스 얻으면서 강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종목들이 천년만년 갈 수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고, 그럼 이 종목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한 종목이 무엇일까? 다들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시 뭐 전공정으로 가고 뭐 후공정으로 가고 뭐 패키징 테스트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찾는 게, 그럼 이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누가 있느냐 이걸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이 실적이 아직까지 적자인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적자인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흑자겠어요? 그나마 우린 다 알고 있죠. 소재 부품들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실적 등락폭이 크고, 패키징이랑 테스트는 그나마 이제 장비는 실적 변동폭이 작다 보니까 그나마 흑자 기업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공정 기업, 패키징 기업, 후공정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래 반도체, 뭐 SPL 반도체, 뭐 테크윈, 뭐 유진테크, 이 종목들 종목 명목 말씀드려도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이 기업은 전공정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네. 이 기업은 후공정 패키지 기업인데 SK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네. 근데 실적을 까보면 적자네. 근데 이 종목이 왜 오르죠?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옥석을 구분을 해주시고, 딱 지금 이제 HTS에서 뭐 CXL 관련주,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러면 거래 대금이랑 변동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현재 많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많은 이유는 확실히 전방 기업이랑 관련이 큰 기업들이구나. 그래서 공부 뭐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일단은 반도체도 테마가 거의 5개, 6개인데 이걸 찍어 봅니다. 그럼 거의 관련 종목들이 나오면은 일봉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100%, 200% 상승한 종목들 말고 네. 바닥 대비 아직 15%, 20% 올라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지켜보고 있는 부분 계십니까? 우선은 뭐 다 나왔고요. 네. 미래반도체랑 미래반도체? 테크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반도체랑 테크윈, 삼성전자랑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일정에 따른 그런 꿀팁을 알려주셨다면 또 손유로 팀장께서는 반도체 또 유명한 8대 공정이 있죠. 여기에 큰 그림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좀 잡아보자 얘기하시네요. 자, 마지막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약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손유 팀장님,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요? 네. 네.
성장주를 주목하자. 네. 성장주를 네. 주목하자. 네, 우리 손연호 팀장께서는요? 네, 철저한 스윙 관점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이군요. 자, 전문가님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뭐 나오는 부분에 일정 있는 종목 우선 체크, 예, 저것도 맞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뭐 가장 상당히 뭐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일정이 바로 1월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그렇죠. 뭐 네. 많은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주가는 뭐 12월부터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 거기에 뭐 참가하는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뭐 12월 아니면 뭐 빠르게 뭐 12월부터 막 반응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들 분들께서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네이버 창에 네. 예, JP 모건 헬스케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뉴스가 좀 몇 개가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큐디언트도 있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JP 모건 기업들. 헬스케어 참석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봤더니만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미리 12월 초 뭐 그때부터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어떤 내용이 좀 발표가 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기업이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일정을 체크해 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HLB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 이슈인데 이것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요거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투표가 다음 주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종목 차별화가 있습니다. 다 뭐 JP 모건 헬스케어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찾아보시되 뭐 내용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참가 여부 보시고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종목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연호 팀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확실히 좀 일정주 관점으로 좀 편하게 수익은 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도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매년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일정주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약바이오 투심에 달려있어서 그런 건가? 정말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솔직히 제약바이오 투심 정말 좋을 때는 솔직히 2019년, 2020년에는 정말 참가한다는 기업이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2019년, 2020년에 막 임상, 삼상 실패하고 막 거래 정지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 인사이트로 들었지 투자 인사이트로 들었다고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기대수준 30% 이렇게 잡기보다는 정말 일정주 관점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올해 참여하는 기업보다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이프릴 바이오랑 큐리언트 같은 경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참가 기업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계속 네.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참여했던 기업 보면은 삼성 바이오직스나 지아 이노베이션, 차백신 연구소가 작년 2023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 네. 지아 이노베이션이랑 차백신 연구소는 이제 정작 이 JP모건 헬스케어 직전에 오른 게 아니고 그 헬스케어 이후에 4월달, 5월달 실질적 계약이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많을 텐데 여기는 네. 이제 학술회입니다. 뭘 계약을 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발표하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네, 곳이니까 맞아요. 네.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이 있구나.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상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그 뒤에 공급 계약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급이랑 이슈 체크랑 그런 것들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JP모건 헬스케어는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가한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새롭게 참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계약 여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